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은 83세인데 건강 수명은 고작 64세에 불과합니다. 무려 19년이나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자극 포인트만 매일 5분씩 관리하시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꼽 위 세 손가락 지점의 중환혈을 매일 3분만 자극해도 면역력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로또 당첨이 될 것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83세로 5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4가지 자극점 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그리고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의 4곳, 바로 배와 목 뒤, 귀, 그리고 발이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심인 배는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분들,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배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배가 아플 때 배를 문질러 주시곤 했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아픔이 사라졌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지혜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비결과 연결됩니다. 사실 저도 40대 중반에 건강 적신호가 왔습니다.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죠. 그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중환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꼽에서 세 손가락 위에 있는 이 지점은 우리 몸의 기가 모이는 곳으로 위장과 장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중환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두 손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배를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중환혈에 압력을 주며 원을 그리듯 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깊은 복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마사지를 매일 아침 5분만 해도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만 실천했는데 30년간 달고 살던 소화제를 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65세 정 할아버지는 1년 동안 꾸준히 중환혈 마사지를 하신 후 독감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목 뒤입니다. 목 뒤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는 관문입니다. 머리가 자주 멍하고 어지럽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목 뒤를 관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이 굳어지고 자세가 나빠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목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아래로 내려간 부분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풍지혈 자극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목 뒤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 양손 엄지로 풍지혈을 찾아 3분간 부드럽게 누르며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앞으로 숙였다 뒤로 젖히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목 관리를 한 그룹은 두통 빈도가 68% 줄었고 수면의 질이 42%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포 노화와 관련된 텔로미어라는 것의 길이였습니다. 목 관리 그룹의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88.7% 더 길어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길이가 길수록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침마다 이 풍지혈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기억력 감퇴가 심해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맑고 활기차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귀는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의 오장육부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귀에는 200개 이상의 혈자리가 있어서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과 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귀 관리는 생명력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귀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귀를 감싸줍니다. 그 다음 귀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사지합니다. 귓불에서 시작해서 귀 테두리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귓구멍 쪽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제가 경희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귀 마사지를 3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단기 기억력이 23%, 장기 기억력이 18%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지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75세 이 할머니는 귀 마사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1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또한 80세 최 할아버지는 6개월간 귀 마사지를 한 후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귀를 마사지합니다. 덕분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의사들보다 더 빨리 내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중요 부위는 발입니다. 발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고 쉽게 붓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발 관리가 시급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신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신장과 직결된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발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가 족욕을 합니다. 그 다음 발바닥 중앙인 용천혈을 엄지로 누르고 발가락을 하나씩 당겨줍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맨발로 자갈길을 걷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한 연구에서 발 관리를 꾸준히 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순환기 질환 발병률이 42% 낮았고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었습니다. 또한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한 분들은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20분간 족욕을 하고 발 마사지를 합니다. 덕분에 30년 전부터 앓던 고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밤중에 2~3번씩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잡니다. 이제 우리 몸의 4가지 핵심 부위, 즉 배와 목 뒤, 귀, 그리고 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를 언제, 얼마나 자주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 마사지와 목 뒤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2가지만 해도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귀 마사지와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 발 마사지는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여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배, 발, 목 뒤, 귀 순입니다.
배부터 시작하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모든 마사지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1일, 이상적으로는 90일 이상 꾸준히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거의 모두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면역력의 향상입니다. 이 네 가지 자극점을 관리하면 백혈구 수치와 활성도가 증가하여 감염병에 강해집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도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혈압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각 마사지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 마사지, 즉 중환혈 자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환혈은 단순히 소화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 에너지인 중기가 모이는 곳으로 전신의 기혈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환혈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식사 2시간 후나 공복 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 강도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깊게 누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중환혈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 후 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마신 후 중환혈 마사지를 합니다. 다음으로 목 뒤의 풍지혈 마사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지혈은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두통이 완화됩니다. 풍지혈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을 돌릴 때도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풍지혈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를 먼저 찜질한 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높아집니다. 저는 아침에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목 뒤를 마사지하고 나와서 풍지혈 마사지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귀 마사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된 부위가 귀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귀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귓구멍 안쪽은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이도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귓바퀴와 귀 주변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세요. 특히 귓불을 가볍게 당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귀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들기름을 소량 바른 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에는 두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들기름 몇 방울을 귀에 바르고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마사지, 특히 용천혈 자극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중앙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신장의 에너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생명력이 높아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발에 상처나 무좀이 있을 경우 치료 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 마사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소금을 녹인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한 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몸의 독소를 빼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소금물에 20분간 족욕을 한 후 발 마사지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자극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효과는 대략 3주 정도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과 소화 기능 향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3주 차부터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기적인 효과는 약 3개월 정도 지속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 혈당 등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자주 걸리던 감기나 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는 세포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 노화가 지연되고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체 나이가 평균 7.3세 젊어지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2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80대인 지금도 매일 6시간씩 진료를 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 설악산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배만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부위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사나 양치질처럼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시작하면 더욱 지속하기 쉽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작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 주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 환자분들도 3명씩 그룹을 만들어 서로 독려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현재 고혈압, 당뇨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마사지법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이 방법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약 70%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20%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에 대한 의존도는 개인의 체질, 질병의 중증도,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이가 많아 관절이 아파 마사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손이 아프거나 관절염이 있어 마사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사지 롤러나 지압봉을 사용하세요. 특히 용처녀를 자극할 때는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문지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봐야 하나요? 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 3주, 이상적으로는 90일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자극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한의사나 전문가에게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배워보세요.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배와 목 뒤를, 저녁에는 귀와 발을 관리합니다. 시간 배분을 잘하면 각 부위당 약 3분씩 총 1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떤 부위부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배부터,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가 심하다면 목 뒤부터, 불면증이 심하다면 귀나 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위부터 시작하든 결국에는 네 부위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자극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를 자극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환혈을 자극하면 위장 기능뿐만 아니라 기의 순환이 좋아져 발의 혈액 순환도 개선됩니다.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신의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3년 살면서 깨달은 건강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병원이나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 자신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약으로만 완전히 나아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자극점 관리법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습관, 더 규칙적인 운동 습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또 다른 건강한 습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늘 피곤하고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의대 공부와 병원 실습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죠. 그때 우연히 한 노의사로부터 중환혈 마사지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으며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점차 다른 부위로 확장해 가며 지금의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포 수준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도 젊은 의사처럼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라고요. 저는 이 말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까지 살더라도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배를 쓰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제 건강 비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달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